예, 오늘 TV매일신문이 양심적인 진보 칼럼니스트이자 기생충학의 대가 당국대 의대 서민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. 오늘 그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차 대구를 찾으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서민입니다. 오늘 강의 괜찮았습니까? 예, 반응이 좀 좋아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예, 강의 요지는 뭐였습니까? 강의 요지가 의학이, 오늘날의 의학이 되기까지는,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, 근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전이 계속돼야 된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도전이 이렇게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,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노벨 의학상 같은 걸 좀 타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라.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교수님 먼저 도전하시죠. 저는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도전을 했는데, 잘 되지 않았습니다. 후배들은 좀 멋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. 예, 그럼요. 예, 우리 서민 교수님 노벨 의학상 수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예, 그럼요. 예. 한 보름쯤 전인데요. 경향신문에 서민의 어쩌면 칼럼 잘 읽었습니다. 제목이 SNS 함정에 빠진 조국의 아름답지 못한 퇴장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.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의 힘도 강조하셨고, 조국 교수가 조국 일기를 썼어야 했는데 SNS 중독자여서 더 혼란만 가중시켰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? 예, 그 칼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. SNS 중독자의 말로였는데 너무 세다 그래갖고 제목을 저렇게 부드럽게 바꾼 건데요. 제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일기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자신을 이제 지향하자, 이런 게 바로 일기인데 SNS는 그 반대예요.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허세,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남들한테 비춰줘야 한다, 이런 게 바로 SNS이기 때문에 SNS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래서 그걸 되게 경계해야 되는데 조국 교수가 너무 SNS 많이 하다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자기를 더 찌르는.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그게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됐죠.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, SNS가. 거기도 SNS 나와요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SNS를 통해서 발로된 게 아니냐. 그렇죠. 역시 문학을 해야지 더 훌륭한 진행자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힘이 나네요. 저는 이번 한 두세 달 동안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진보 정치인의 내로남불 끝판왕을 보여줬고, 진영 논리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,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데, 이 진보나 보수나 모두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?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.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거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범죄, 유선, 이런 거는 옹호하면 안 된다.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 소위 도덕성으로 무장했다는 진보 진영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.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도덕이 저렇다면은 앞으로 진보를 더 믿어야 되나,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들었죠. 그럼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듯한데, 여기 자꾸 개변을 낳는 거 아닌가 싶은데.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민낯이 드러났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, 정의가 아니라 내 진영이 이기는 것이다,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여줬죠. 또 어쨌든 진보 칼럼니스트로서 어떤 대목에서 현 정권에 좀 실망을 느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한 언론에서는 진영 논리가 나라를 후퇴시켰다라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,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보가 믿을 거는 사실 도덕성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적폐 수사를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열광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외교나 사실 그렇게 진보 학자가 보기에 그다지 잘한 게 별로 없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이 도덕성마저 잃었다. 그럼 진보에게 남은 건 뭡니까?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 계속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. 이게 이제 진보의 정말 몰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. 범죄와 거짓말 이런 것까지 감싸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나쁘지만 그래도 검찰 개혁은 좀 하게 해달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, 아예 죄가 없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으니 더 안타깝죠. 솔직하지도 못하고. 그러네요. 또 이렇게 인피니티 리스판시빌리티,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교육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, 아직도 야당 코스프레, 민주당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한번 현재 본인의 이데올로기가 정체성이 나는 진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지.
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넌 자한당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꼭 그렇지 않거든요. 대통령을 비판해도 얼마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너 자한당 알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건전한 토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. 그분들에게 뭔가 합리적으로 대통령 비판해도 돌아오는 거는 알바, 일배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전에 그 친일파 논쟁에서도 일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에 그냥 너 친일파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건전한 토론 자체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. 그분들이. 일방적 매도. 네. 그래서 뭐 상대를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뭐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. 좀 많이 공감이 가고요. 혹시 최근에 또 진보 진영에서 많은 비난도 잇따랐을 테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좀 오복성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? 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욕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이제 댓글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. 기생충 연구하더니 결국 기생충이 됐구나. 그리고 뭐 외모가 저러니까 역시 외모는 사이언스다. 그러니까 외모가 저런 놈들은 제대로 된 놈이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데 사실 그런 비판들은 저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. 저는 사실 제가 먼저 스스로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외모나 그리고 좀 기생충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뭐 별 관계 없습니다. 그래도 뭐 상처는 별로 안 받았는데 댓글들은 좀 있었네요. 비난성 댓글들은. 비난성 댓글이 굉장히 많죠. 그런 걸 즐기고 있습니다. 제 멘탈이 강하거든요.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이 비판도 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비판 포인트가 좀 다르죠? 처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글을 쓸 때 약간 반어법을 썼어요.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잡혀가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어법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죠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애정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일방적인 비꼬기였고 거기에 뭐 건설적인 대안 같은 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냥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제발 좀 잘해라.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. 비판의 포인트는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. 저도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우리 서민 교수님 그리고 뭐 김경률 참여연대 그리고 뭐 내부에서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또 저 표창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기서 이제 거기서 저를 그렇게 같은 급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워낙 진보 진영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좀 학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 사실 진보의 높은 자리 분들이 원래 이제 나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절대 학급 아니십니다. 상급이십니다. 저 뭐 약간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.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서재는 저에게 제2의 자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 서민 교수님이 말하는 간명하고 쉬운 글쓰기로는 아주 이런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. 이런 글쓰기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제가 아주 후진책을 하나 쓰고 너무 이제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글쓰기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 글만 써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읽게 됐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제 택한 독서가 저를 굉장히 변화시켜요.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사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2의 자궁이라고 한 건 이제 책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이제 저 말은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저 말 한 자체를 후회하고요. 차라리 기생충을 전공하니까 서재는 저한테 제2의 숙주다.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.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. 저게 그리스어로 히스테리던데 보니까. 맞아요. 자궁 히스테리죠. 맞습니다. 정말 재밌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말씀도 쉽게 하시고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내공은 상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뭐 또 자연과학 서적이라든지 통달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. 그게 아니고요. 제가 이제 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력이 좀 딸리거든요. 진짜로. 정말 전 이해력이 딸리고요. 저는 옛날에 수학도 외워서 시험 봤어요. 그래서 이해력이 딸린 게 좀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운 강의를 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더라고요. 글쓰기도 쉽게 하고.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걸 안 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생각하면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. 저는
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교수님 보면서 굉장히 친근감도 들고 안에 꽉 차있다는 느낌 듭니다. 사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. 네. 저도 지금 이렇게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지금 야수라는 캐릭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서민적인 그 본인 외모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 한번 해주시죠. 외모 지상주의가 이제 외모만 비판하면 괜찮은데 외모가 안 좋으니까 너는 나쁜 놈일 거야라고까지 확대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써놓은 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떴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기생충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? 사실 요새 기생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은 여전히 악의 화신이고 정말 이 기생충 같은 놈아라는 그게 욕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나라.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. 제가 늘 주장하는데 기생충이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인권도 약한 거예요. 인권도 없어요. 왜냐하면 기생충이 못생겼으니까 차별받는다면 사람 중에서도 좀 못생긴 사람을 기생충으로 몰아서 하찮게 하찮게 보잖아요. 그렇게 약자를 하나씩 배조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약자거든요. 어떻게 보면 한 가지씩 다 걸리잖아요.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머리숱이 없으니까 약자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 간의 차별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기생충을 사랑하면 두루 다 사람은 더 대접받고 더 좋은 사회가 됩니다. 여러분 기생충을 사랑해 주십시오. 하여튼 120% 동의하고요. 서민 교수님과 저도 더 열심히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서민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겸손하고 내공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풍 안 나가죠, 손에서. 장풍이 나갈 정도로 내공이 대단한 분 같고요. 마지막으로 좀 우리 사회에 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충고나 고언 한마디 부탁드릴까요? 네, 이건 조국 사태에서 제가 느낀 건데, 이제 사람들이 되게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걸 느껴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남이 이거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우르르 글로 몰려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선동한다고 해도 그걸 믿지 말고 진짠가 한번 검증해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원래 그런 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. 책을 읽어야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고요. 그래서 SNS 이런 거 스마트폰 너무 하지 마시고 책을 좀 읽으세요. 그 책이 여러분을 선동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. 그래요.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가 깊어지고 사색을 하게 될 거고 프로파간다, 그죠? 선전선동에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TV매일신문 특별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서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등불 같은 양심적인 진보 지식인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